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 대자연은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잎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없다면 불화도 생기지 않는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은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사람을 잃게 만들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질리면 잃게 됩니다. 질린다는 말은 이 사람이랑은 같이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면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같이 행동을 하고 싶어란 생각이 들게끔 해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 묻고 따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게 되면 질리게 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눈 감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새부리로 쪼듯 계속 따지게 되면 아프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일같이 자신의 농작물이 더 낫다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한 농부는 항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깃거리였죠. 어느 날 큰 가뭄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물이 귀해지자 두 농부는 물을 두고 또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논에 물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서로의 물길을 막고 자신의 논으로 물을 돌리려 했지요. 이 싸움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스님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두 농부의 다툼을 보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논을 돌보며 상대방의 방식을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처음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던 두 농부였지만 스님의 말에 따라 상대방의 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었고 그들이 놓쳤던 부분을 서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두 농부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물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며 옳고 그름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도 마음을 물처럼 열어야 한다. 산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생명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본다. 우리의 인식도 산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을 자유롭게 흔다. 우리의 사고도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두 번째로 강요하지 마라.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종교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종교 근처로도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를 하게 되면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며 상대를 밀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는 바람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특별한 바람 때문에 유명했는데, 바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친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몰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신과 친구가 되길 강요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숲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람이여, 나에게 진정한 친구를 가져다 주세요. 바람은 그의 소원을 들었고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러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바람의 조언을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강요하려고 했지만 점차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취미, 꿈, 그리고 걱정거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축제가 열렸고 젊은이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 놀이는 바람의 숲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젊은이는 바람의 숲에 다시 갔고 바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람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비결은 그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햇빛이 부드럽게 대지를 비추듯 우리의 조언과 지도도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강요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지만 이해와 인내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옵니다. 바람이 나무숲을 살며시 움직이듯 우리의 영향력도 타인의 의지에 부드럽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강한 바람은 잎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물이 절벽을 조금씩 깎아내리듯 인내와 부드러운 설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강요는 오직 반항만을 불러일으키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면 딱 보기 싫어집니다. 고집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에 말했듯이 인간관계는 물처럼 부드러워야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데 고집을 부리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쟁이 토끼와 유연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모든 동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잔치의 모든 준비를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고 다른 동물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이 최고야. 다른 방법은 필요 없어. 토끼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와 달리 잔치 준비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 더 멋진 잔치가 될 거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라며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 토끼가 준비한 부분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반면 거북이와 다른 동물들이 함께 준비한 부분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 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동물들은 거북이가 준비한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각자의 기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토끼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집이 옳다고 믿었지만 잔치가 끝난 후 거북이와 다른 동물들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위로 흐릅니다. 우리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충돌할 때 유연하게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곧 강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대나무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고집 대신
유연함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과 의견도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처음에 헌신하며 모든 고생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한 게 없고 전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어느 마을에 감사와 인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일에 바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다른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작은 일에도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꽃을 보기 위해 사람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자신의 꽃을 자랑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그들에게 감사와 인정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만든 작은 선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피운 꽃을 작은 화분에 심어 각 가정에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놀랐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사과와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자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그 기세를 견디며 굽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감사와 인정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밝게 비춥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의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해라입니다. 순리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아니면 나의 고집 때문에 상대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네모같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로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고 한다면 형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이 지내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거리를 두며 같은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드럽게 살아가며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 대자연은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잎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없다면 불화도 생기지 않는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은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사람을 잃게 만들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질리면 잃게 됩니다. 질린다는 말은 이 사람이랑은 같이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면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같이 행동을 하고 싶어란 생각이 들게끔 해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 묻고 따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게 되면 질리게 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눈 감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새 부리로 쪼듯 계속 따지게 되면 아프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일같이 자신의 농작물이 더 낫다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한 농부는 항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깃거리였죠. 어느 날 큰 가뭄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물이 귀해지자 두 농부는 물을 두고 또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논에 물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서로의 물길을 막고 자신의 논으로 물을 돌리려 했지요. 이 싸움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스님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두 농부의 다툼을 보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논을 돌보며 상대방의 방식을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처음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던 두 농부였지만 스님의 말에 따라 상대방의 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었고 그들이 놓쳤던 부분을 서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두 농부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물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며 옳고 그름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도 마음을 물처럼 열어야 한다. 산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생명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본다. 우리의 인식도 산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을 자유롭게 흔다. 우리의 사고도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두 번째로 강요하지 마라.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종교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종교 근처로도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를 하게 되면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며 상대를 밀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는 바람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특별한 바람 때문에 유명했는데, 바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친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몰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신과 친구가 되길 강요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숲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람이여, 나에게 진정한 친구를 가져다 주세요. 바람은 그의 소원을 들었고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러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바람의 조언을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강요하려고 했지만 점차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취미, 꿈,
그리고 걱정거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고, 젊은이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 놀이는 바람의 숲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젊은이는 바람의 숲에 다시 갔고, 바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람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비결은 그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햇빛이 부드럽게 대지를 비추듯 우리의 조언과 지도도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강요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지만 이해와 인내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살며시 움직이듯 우리의 영향력도 타인의 의지에 부드럽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강한 바람은 잎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물이 절벽을 조금씩 깎아내리듯 인내와 부드러운 설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강요는 오직 반항만을 불러일으키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면 딱 보기 싫어집니다. 고집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에 말했듯이 인간관계는 물처럼 부드러워야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데 고집을 부리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쟁이 토끼와 유연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모든 동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잔치의 모든 준비를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고 다른 동물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이 최고야. 다른 방법은 필요 없어. 토끼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와 달리 잔치 준비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 더 멋진 잔치가 될 거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라며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 토끼가 준비한 부분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반면 거북이와 다른 동물들이 함께 준비한 부분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 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동물들은 거북이가 준비한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각자의 기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토끼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집이 옳다고 믿었지만 잔치가 끝난 후 거북이와 다른 동물들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위로 흐릅니다. 우리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충돌할 때 유연하게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곧 강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대나무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고집 대신 유연함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과 의견도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처음에 헌신하며 모든 고생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한 게 없고 전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어느 마을에 감사와 인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일에 바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다른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작은 일에도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꽃을 보기 위해 사람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자신의 꽃을 자랑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그들에게 감사와 인정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만든 작은 선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피운 꽃을 작은 화분에 심어 각 가정에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놀랐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사과와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자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그 기세를 견디며 굽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감사와 인정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밝게 비춥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의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해라입니다. 순리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아니면 나의 고집 때문에 상대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네모같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로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고 한다면 형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이 지내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거리를 두며 같은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드럽게 살아가며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 대자연은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잎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없다면 불화도 생기지 않는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은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사람을 잃게 만들까요? 그건 그 사람에게 질리면 잃게 됩니다. 질린다는 말은 이 사람이랑은 같이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면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랑은 같이 행동을 하고 싶어란 생각이 들게끔 해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 묻고 따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게 되면 질리게 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눈 감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새 부리로 쪼듯 계속 따지게 되면 아프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일같이 자신의 농작물이 더 낫다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한 농부는 항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깃거리였죠. 어느 날 큰 가뭄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물이 귀해지자 두 농부는 물을 두고 또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논에 물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서로의 물길을 막고 자신의 논으로 물을 돌리려 했지요. 이 싸움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스님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두 농부의 다툼을 보고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논을 돌보며 상대방의 방식을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처음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던 두 농부였지만 스님의 말에 따라 상대방의 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었고 그들이 놓쳤던 부분을 서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두 농부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물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며 옳고 그름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도 마음을 물처럼 열어야 한다. 산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생명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본다. 우리의 인식도 산처럼 넓고 깊어야 한다.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을 자유롭게 흔다. 우리의 사고도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두 번째로 강요하지 마라.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종교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종교 근처로도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를 하게 되면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며 상대를 밀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는 바람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특별한 바람 때문에 유명했는데 바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친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몰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신과 친구가 되길 강요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숲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람이여, 나에게 진정한 친구를 가져다 주세요. 바람은 그의 소원을 들었고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그러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바람의 조언을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강요하려고 했지만 점차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취미, 꿈, 그리고 걱정거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축제가 열렸고 젊은이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 놀이는 바람의 숲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젊은이는 바람의 숲에 다시 갔고 바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람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비결은 그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햇빛이 부드럽게 대지를 비추듯 우리의 조언과 지도도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강요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지만 이해와 인내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살며시 움직이듯 우리의 영향력도 타인의 의지에 부드럽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강한 바람은 잎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물이 절벽을 조금씩 깎아내리듯 인내와 부드러운 설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단단한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강요는 오직 반항만을 불러일으키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고집 부리면 딱 보기 싫어집니다. 고집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에 말했듯이 인간관계는 물처럼 부드러워야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데 고집을 부리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쟁이 토끼와 유연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모든 동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잔치의 모든 준비를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고 다른 동물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이 최고야. 다른 방법은 필요 없어. 토끼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와 달리 잔치 준비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특기를 살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 더 멋진 잔치가 될 거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라며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 토끼가 준비한 부분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반면 거북이와 다른 동물들이 함께 준비한 부분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 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동물들은 거북이가 준비한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각자의 기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토끼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집이 옳다고 믿었지만 잔치가 끝난 후 거북이와 다른 동물들이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위로 흐릅니다. 우리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충돌할 때 유연하게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곧 강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대나무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고집 대신 유연함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과 의견도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처음에 헌신하며 모든 고생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한 게 없고 전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어느 마을에 감사와 인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일에 바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다른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작은 일에도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꽃을 보기 위해 사람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자신의 꽃을 자랑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그들에게 감사와 인정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만든 작은 선물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피운 꽃을 작은 화분에 심어 각 가정에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놀랐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사과와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자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가 그 기세를 견디며 굽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감사와 인정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밝게 비춥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의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해라입니다. 순리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아니면 나의 고집 때문에 상대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네모같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로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맞추려고 한다면 형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이 지내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거리를 두며 같은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드럽게 살아가며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